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토끼띠. 맞습니다. 2024년 토끼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나한테 쭉 물어보고 있잖아. 토끼띠분들, 갑진년에 이분들이 반은 좋고 반은 좀 힘들 수 있다. 네. 좀 갈리실 거예요. 잘 되는 어, 분과 힘든 분. 힘든 분이 갈리실 수 있어요. 네. 제자가 이 띠로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뭐 용의 해에 토끼의 해에 뭐 어떤 띠는 좋더라 어떤 띠는 나쁘더라도 있지만 삼재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연에서 삼재가 안 들었어도 월에서 삼재가 드시는 분들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있거든. 네. 그래서 띠로만 말씀드리는 거를 좀 한계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자한테 이제 뭐 문자도 가끔 와요. 안 맞다. 자기하고 자기 잘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했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띠로 찍을 때는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반은 가지고 반은 이룰 수 있다 했잖아요. 돌다리 두들겨서 건너셔야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금전에 잘못하면 손재가 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금전 거래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분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도모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남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올해는 분명히 일이 더 꼬이실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던 일을 지켜나가는 게 오히려 거기서 우물에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뭔가를 해볼까, 뭘 시작해볼까, 또 누가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뭘 좀 하자 그러네.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네. 말은 또 맞는 얘기 같고. 하지만 한 발은 좀 빼고 있어야 되는 거. 올해 좀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는 잘해도 좀 구설이 나고 못해도 구설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거야. 토끼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으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있잖아.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애간장이 녹는다. 이 갑진년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는 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건 내버려 두셔야 돼. 근데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될 듯 하면서 좀 안 되는 상황이 좀 많아서 아까 제자가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갑진년에는 잔잔한 시냇물이 하루아침에 바다로 나갈 수는 없듯이 잔잔히 흘러서 내가 강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좀 그런 잔잔한 해로 가야 되는 시점이구나. 가야 된다 하는구나. 올해는 그냥 금전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해가 될 거고, 내가 돈이 좀 이렇게 투자할 돈이 있어도 진짜 내가 있다 소리를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고요. 왜? 그게, 귀인이 도와줄 듯 하면서 오는데 잘못하면 악인이 될 수가 있거든. 오히려 그 돈을 진짜 잃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손재를 나는 거거든.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는 있는 것도 지키고, 하던 일도 지키고. 그러면 이분들 하반기 좀 끝무렵 가면은,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건 제자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진짜 24년을 한번 진짜 조심히만 넘어가면은 그렇죠. 뭔가의 새로운 변화, 사람의 말, 이런 거, 굉장히, 하셔야 돼. 그냥, 나 원래 도도해. 나는 원래 변화를 별로, 좋다고는 한데, 왜냐면 우리 경제적으로 봐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 즉,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나와서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 부동산, 지금 가계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띠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라도 이런 걸 안 믿으셔도, 내년 경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토끼띠 네.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24년도에 그 중추 역할을 하셨던. 네, 그렇죠. 자, 내년에 개묘년, 해운년, 개묘년생들은 내년에도 좋아요. 내년에도 운이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 개묘생들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깔끔한 성격이고 끈기는 조금 약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성향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시작은 잘해. 항상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개묘생들이 기가 조금 얇아요. 기가 얇아서 남 얘기 듣고 이게 많이 자주지하신 분들 계시고, 장점이라고 하면 착하고 마음이 여리세요. 그래서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개묘생들은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좋은 운세니까 괜찮아요. 대신 건강관리만 잘 하시고 그러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하여간 내년에는 나쁜 해운년은 아니에요. 좀 어떤 쪽으로 좀 내년에 금전 쪽으로도 좀 많이 풀릴 겁니다. 내년에는 금전 쪽으로 좀 풀릴 거고, 또 내가 설령 무슨 장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대들 되면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이제 사회 일원으로 끝나갖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크게는 하지 마세요. 내년에 구군이 어려운 상황이라, 물론 구군이 어려워도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좀 특별하신 분들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를 하셔도 소자본으로,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도 소자본으로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가격적인 육체적인 노동이 70% 들어가고 소자본이 30%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런 건 잡아보세요. 내년에 금전은 좋아요. 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을묘생 분들. 을묘생들도 보면은 내년 토끼띠 을묘생들은 대운입니다. 을묘생들은 하여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무조건. 막말로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코 깨진다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머리 안 깨져요. 내년엔 대운이에요. 자, 금전의 운 좋아요. 원래 이 토끼띠들이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또 나가요. 돈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그게 좀 머물러서 불려주면 좋은데 그게 후딱 나가. 그게 왜 나가냐면 마음이 여려. 착해서 남들이 무슨, 내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기가 조금 얇다고. 그래서 이거를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리고선 주고 나서 후회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럽니다. 하여간 금전 관리 잘 하시고, 내년엔 대운이니까요. 막말로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 뛰어다녀도 감기 안 걸릴 만큼 운 좋아요. 내년에는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셔도 좋고, 막말로 내가 조기퇴직 하셔갖고 운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건 있어요.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나이수대로 7수의 성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빨이 세게 들어올 때는요, 대운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운 받아갖고 10년 동안, 아니면 시운이니까 57살까지 내가 금전을 갖고 있다가 또 그 금전으로 불려놓은 것 같아요. 57살 대가성전 딱 받아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럼요. 운은 내가 받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지,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잖아. 저도 주어지고 우리 대표님도 주어지지만 24시간은 어떻게 내가 나한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아니면 독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묘생들 내년에 한번 내 돈 만들어 보세요. 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분까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 아래 분들이. 네, 정묘생도 좋아요. 지금 내년에는 우리 개묘생보다 정묘생, 을묘생 다 좋아요. 더더군다나 30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혈기왕성하죠.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 대신 구설시비 조심하세요. 왜 쓰냐면 내가 섣부른 행동, 약간 좀 급한 게 있어요. 정묘생들이 조금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정묘생들이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질르는 게 있어. 금전 손실 보지 않으려면 훅 질르는 거 참으세요. 질르려면 저한테 질르시고 참으시고요. 근접만 좀 줄이시면요, 나가는 것만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일은 활성화 시키세요. 왕성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을 겁니다. 내년에 우리 정묘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금전에 또 내가 하는 노력에, 일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으면 내년은 대운입니다. 그러면 금전은 따라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특히 38살들은 내 명예에다가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운 들어옵니다. 금전을 쫓기보다는 명예를 쫓아서 금전이 따라오게. 자, 왜 쓰냐면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근데 그때는 사회생활 열심히 할 때라 내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만 받으면 돈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특히나 38살이면요, 지금 한창 사회에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인정만 받잖아요. 그 인정받으면 뭐예요? 고로, 이꼬로 플러스 알파가 돈이에요. 돈은 자동으로 같이 들어와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는 것만 줄이자. 나가는 건 들어온다고 크게 들어온다 해서 쓸 게 아니라
아니라 크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 짜고 돈 들어올 때 모아두세요. 원래 이분들이 우리 토끼띠들이 돈이 들어오면 잘 나가요. 항상 뒷주머니 하나 챙겨 놓으세요. 그러면 다 나가도 뒷주머니 돈은 남길 거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24년도 24년도 토끼띠. 네. 자, 우리 이 토끼띠 이분들은 성격이 예민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다정다감하세요. 그 다음에 예민하신 만큼 고지식하세요. 그래서 섬세하시다는 표현이 더 맞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료 쪽으로도 많이 종사를 하시고요. 건축 쪽에서도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분들은 현모양처인 분들도 많으시고, 남을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이나 유아 선생님, 미용, 유흥업 쪽 이쪽으로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갑진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준비해왔던 대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26살 우리 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서 내가 공부를 더 깊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취직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놓고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많다. 근데 공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으로 발동이 난다든지, 직장에서 내가 조금 욕심을 가져도 내가 큰 중소기업을 갈랬는데 공기업을 갈 수 있다든지, 직장의 덕을 굉장히 높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묘생,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내가 간둬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내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섬세하고 고지식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살고집이에요.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할 때 이게 정리도 안 되는데 또 다른 거를 넘나들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거를 넘나들고, 조금 모험심이 강하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 영업이나 장사나 사업 쪽으로 가셔야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공기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변화 변동은 갑진년에 상반기에 두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 작년도 재작년도 개묘년이나 그 앞에 이민년에도 이분들이, 이민년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머리를 쓴 만큼 피해 나갈 수 있었고, 머리를 쓴 만큼 나름대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금전 못 벌었다 소리는 못 하세요. 하지만 개묘년에는 뭔가 하던 게 딜레이 되고 도태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돈이 기존에 벌어놨던 게 까는 형국이고 나가는 형국이었지 걷어들이지는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분들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깔아놨던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눈으로 표가 난다. 하지만 훅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존에 내가 1년 동안 공을 들인 만큼의 금전은 걷어들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워낙 고지식하고 모험심보다는 될 것이다는데 주축을 맞춘 분들이 많아, 남자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날 수가 있고, 조금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시끄럽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이다고 간다고 생각할 때쯤 되면은 뭔가 사건 사고가 또 발동이 일어나고 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묘년보다는 갑진년이 훨씬 더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구를 더한다. 결혼을 안 하신 기존의 미혼분들은 인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가정을 기존에 꾸렸던 분들은 올해 내가 자손을 더 잉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서에 내가 기존에 뭐 세를 살았다면 이제는 내 집 장만하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내 자가로 가지 않더라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넓혀 나가고, 좋은 형국이다. 이동 변동이 좋은 쪽으로 일어난다. 이분들은 올해 정묘생
38세. 그래서 이동 변동이 괜찮다.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개묘년보다는 2024년도가 훨씬 내가 수월하게 뭔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살 을묘생.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혼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첫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을 하면은 늦게까지 2년짜리를 못 만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을 잘 믿지 않아요. 한번 내가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 하지만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하대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나니까 자기를 믿고 움직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이나 이 덕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의 덕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을묘생 여자분들이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일찍 결혼했으면 가정이 와야 되는 수가 많고 붕괴되는 수가 많고 아니면 내버려 내먹고 살아야 되고 남편의 덕 없이 살아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남편과 있다 하더라도 니 팔 연들고 내 팔 연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하지만 이분들이 은행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기존의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내가 직장으로는 안정을 하고 인연을 못 만나신 분들은 이성적인 인연으로 내가 기인이 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묘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미디어 쪽이나 자기가 어떤 사업적으로 발동을 할 때 섬세한 거, 화려한 거 이런 쪽으로 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뭐 우리가 어류, 뭐 신발, 의식주에 관련된 뭐 펜션업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을묘생 이분들은 또 성격이 굉장히 폼생폼사야. 폼생폼사에서 내가 해줬을 때 기쁨을 더 크게 느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같은 아이고 얘 사장님보다는 아이고 사장님 이런 쪽에 리액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거는 뭐냐면 정이 많고 정적이시고 뭔가를 나누어 줬을 때 돌아오는 그 덕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을묘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는 사업적으로 조금 정지하는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워낙 무던하게 머리가 영리하게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분들이 작년에 개묘년에는 뭔가 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돌아가야 되고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랬다면은 갑진년에는 24년도 50이 되시면서 그래도 2023년보다는 괜찮다. 하지만 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2살 개묘생.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영업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많고 아예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국회의원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많고 하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장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분식집보다는 한정식집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뭐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사업장이 그래도 굵게 가시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여자분들이 뭐냐면 개묘생들이 내가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집안의 남자가 돼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격은 여잔데 경제활동은 내가 남자가 돼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개묘생 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부터 수술을 요하거나 재작년부터 몸수에 칼을 대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갑진년에 2024년도에 62살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도 열려나가고 사업적으로 열려나간다는 뜻이죠. 금전으로 열려나간다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 변동수가 들어오고 사업장이 아니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개를 늘려갈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근물은 뭐냐면 개묘생 여자분들이 보통 보면 나 안에 내 남편이 있고 밖에 내 남자를 두신 분들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배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잘못하면 망신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4살 신묘생 이분들이 첫째도 상가집 가지 말고 둘째도 상가집 가지 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09살에 딱 완전히 들어와서 잘못하면은
분명히 집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데 내가 큰 한을 입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상가집 갔다 와가지고 내가 3, 4년 안에 들어누워서 못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생 이분들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거기에 모든 요건을 따른다면은 이분들이 몸에 수술할 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데 상가집 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화나고 싶다고 해서 제부가 달아준 조명도 화난데 이놈의 이렇게 짝짝이를 달았나 아니면 우리 제부가 항상 허당이라서 그런가 어메 환장하네. 하나가 꼭 꺼지네. 그래서 전기쟁이를 불러갖고 수리까지 했는데도 또 꺼지네. 전등만 갖고 실갱이를 하면 되는데 꼭 나는 틈만 나면 우리 제부를 잡네. 자, 토끼띠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토끼띠 분들 잘 해놓고도 한다고 해놓고도 왜 이렇게 일이 느려 터지냐, 꼼꼼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내려고 하냐, 아니 도대체 시작은 그럴싸하고 과정도 그럴싸한데 왜 맨날 결과가 똥이냐, 툴툴거리는 소리나 지적질, 좀 뭔가 좀 뜨뜻해지거나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토끼띠들 중에는 그러한 소리를 접하고도 할 수 있는 띠가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용납이 안 돼서 미리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치고 냉정하게 가는 토끼띠들이 있어요. 개묘생 분들과 을묘생 분들로 한번 나눠서 두 가지 비교를 조금 잠깐 해볼까요? 아, 이건 전체적인 띠니까 두 개만 할 순 없다. 그리고 두 개만 하고 나면 내 띠는 없냐. 이런 반발 있겠죠. 이렇게 지네들끼리 또 집단에는 잔재주를 쓰듯이 머리로 또 생각은 또 무지하게 많이 해요. 궁리도 또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 놓고는 휠이 꽂혔을 때는 막 여기 쌓여있던 장작을 막 일로 옮겨서 다 뗄 것처럼 꼴값을 떨고 조금 있다가는 봄 기다릴래 이래요. 어디다 비장을 맞추겠어요. 그러니 토끼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력으로든 양력으로든 2월달이 지나갈 때까지는 생각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면서 에너지 충전해 놓으시고 잘 쉬어 가시면 오라이 3월달부터는 멈춰있던 차가 운행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목적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시기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취미생활들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면서 산과 자연과 잘 어울리는 대로 욕도 많이 먹고 도대체 뭐 하고서 사냐, 이게 내 인생이다 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그렇게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제가 늘 토끼띠한테 사심을 담고 토끼띠 분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2024년도에는 토끼띠를 응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잘 넘기고 나면 봄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걸음씩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을 잘 보내셔야 다음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번인 삼재 때에도 숨고르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2024년도는 토끼띠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저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지켜보고 있는 제게 내비게이션을 켜달라고 하실 분들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시고요. 두드려서 묻고 답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실을 기하시고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스스로를 믿는 시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갑진년도 늘 항상 토끼띠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투사, 아자, 하이! 자립, 여기까지 합니다. 네, 선생님 또 네. 즉석에서 네. 토끼띠. 토끼띠, 우리 토끼띠 분들 23년도에 좀 괜찮았지. 근데 24년도에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자기가 토끼띠는 자기가 자기를 막 파헤치잖아. 자기 막 긁잖아. 막 한시도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그래도 2023년도에는 괜찮았어요. 하는 일, 모든 일, 뭐 애정운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또 괜찮았는데 2024년도에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지가 지속을 볶을 일이 더 많죠. 그래서 고민이야. 그리고 내년에 자체가 용띠해잖아요. 네. 용띠해인데 토끼하고 부딪혀서 더 안 좋지. 네, 그래서 우리 토끼띠 분들은 삼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을묘생들. 을묘생. 예, 딱 집어서 을묘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다반사고 사고 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근심 걱정을 하는데 우리 토끼띠 분들은
근심 걱정만 해. 다른 걸 생각을 안 해. 밥 먹는 것도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내 새끼 밥을 줘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근심만 해. 근데 워낙 그러신 분인데 자체가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고달프신다. 고달퍼서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파헤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들다. 이건 아는구나.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아는구나. 다 알지 뭐. 그래서 안 좋다. 또 특히 북쪽 방향으로 가실 때 조심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좋은 일을 하러 갈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북쪽 방향은 피하세요. 북쪽 방에 뭐 살이 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반기가 이게 꼭 좋다, 뭐 이건 나쁘다 이거보다 방향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북쪽 방향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근데 용이랑 토끼띠랑 만나면 무슨 뭐 살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생기는 것보다도 이제 띠 해운에서 이제 내가 보는 건데 이제 부딪혀서 살도 있을 수도 있지. 파헤친다. 서로 용하고 토끼하고는 뭐 안 좋은 게 뭐가 없어. 특별하게 딱딱딱. 근데 이제 나는 배운 사람은 아닌데 용띠하고 토끼띠하고 만나면 자꾸 부딪혀. 이게 통계적으로 나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 맞아.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용띠 해잖아. 근데 이제 토끼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딪히지. 그래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기가 이렇게 끌고 가기 힘든 거야. 그 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경 쓸 일이 어느 쪽에서 자주 발생될까요? 금전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도 신경쇠약? 예를 들자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심이 자꾸 생기고 그냥 털어도 될 일인데 근심이 자꾸 많아져.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볶는다? 특별하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 고민을 괜히 많이 하는 거야. 가지에 가지를 꺾어서 이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금전운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나쁜 거예요?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금전운이 나쁘다 좋다보다도 뭔가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뭔가를 뭐 영업을. 근데 그걸 시작할 때 고민이 많아. 고민만 그리고 연애를 하려고 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만 많아. 막 재개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어느 정도는 가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손해볼 수 있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잃을 수 있어. 요런 거는 괜찮은데 고민만 해. 손해볼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저 남자를 만났을 때 저 남자하고 내가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더치페이를 해야 될까?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들이야. 만나봐야 그것도 아는 거야. 그치?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인이 나한테 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 계속 고민을 해. 고민만 해. 그러다 한 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자괴감만 생기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토끼띠 분들이 좀 희망을 얻게 내년에 고민만 할 것 같은데 어떤 달이 그래도 움직이기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몇 월 달이 가장 좋을까요? 내년에 네. 보자. 우리 토끼띠들 애매한데. 그래도 내년에 1년 12달 중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피해야 될 거. 8월달, 8월달, 2월달, 2월달 음력이에요. 2월달, 8월달 부딪히는 해가 있잖아. 특히.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야. 부딪히는 해가 있어요. 그때 3월달.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세요. 2, 3, 8. 2, 3, 8. 5월달. 5월. 뭐 다 피해야 되네. 뭐 그럴 때는 특히 피해 주시는 게 뭐 시작을 하실 때나 이럴 때 움직임을 있으실 때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 너무 고민만 하지 마세요. 운이 나쁘다라고 나오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끼띠 분들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하면서도 고민은 더 생겨. 아, 사람들이 맞아요. 네. 누구든지 그러잖아. 네. 근데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면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제가 2월 달은 안 좋아요 했는데 2월 달에 대박 터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